자, 우리가 지금 스타디하고 있는 내용들은 TV나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종류하고 레귤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TV AD 보드 즉 메인보드를 보면 전원부들이 스위칭 방식으로 전원부가 구성이 돼서 최종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나 TV의 중심 소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연속해서 쭉 지금 지속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처음 이 강의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고, 또 처음인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들어서, 이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양부 판별법하고 연결되는데, 양부 판별을 하려 그러면은 이 소자들이 어떻게 동작 원리를 갖고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 회로들은 RLC라는, 즉 저항, 코일, 컨덴서라는 수동 소자와 IC 즉 능동 소자, 뭐 FET라든가 PWM이라든가 레귤레이터라든가 TR이라든가 FET, 이런 모든 그 소자로다가 하나의 전자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회로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중심 소자에 대한 종류, 원리, 또 어떤 그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그 설계나 수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그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스위칭 소자, FET, TR, 다이오드, 이것도 굉장히 우리 전자회로에서 많이 쓰는 거고 고장도 많은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스위칭 중심 소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의 전원을 켜기 위해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 또는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를 경우 바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로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네이블 신호는 스위칭 회로로 인가되어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모니터 또는 TV가 동작을 하는 것이다. 스위칭 회로는 LED, 백라이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와 패널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에 두 개의 회로가 있으며,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로는 FET, TR, 다이오드가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스위칭의 중심 소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TR, FET, 뭐 다이오드, 이런 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반도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거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도 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TR, 이런 그 FET, 다이오드라는 반도체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면 도체로 동작했다가 어떤 제어를 하면 부도체로 동작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했다, 도체, 전기를 통하는 거죠. 사용자가 어떤 제어, 어떤 신호를 안 줬다, 그러면은 도통이 안 되는 부도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위칭, 온, 오프라는 그런 스위칭 역할을 하는 소자로 많이 쓴다 이거죠. 물론 FET, TR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앰프 같은 데서는 증폭작용의 어떤 원리로 쓰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니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가전제품 같은 데서는 주로 이제 스위칭 용도를 쓴다. 온, 오프. 어떤 펄스를 제공했을 때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든가 아니면은 TR 같은 경우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르든가 아니면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위칭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 TV에도 이 앞전에 이 정의를 내렸지만은 이제 뭐 어떤 그 패널 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하나의 그 VCO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칭 회로가 있고요. 또 백라이트를 전원을 켜자마자 백라이트가 켜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백라이트가 꺼져서 절전 모드로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신호 또 어떤 전원 온을 했을 때 백라이트에 어떤 그 전원을 켜라 하는 이네블 신호가 다 스위칭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TR이나 FET를 통해서 걔네들이 신호를 주고 끊고 함으로써 뭐 전기를 공급하고 안 하고 한다. 이런 원리겠죠. 또 TV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귀에 딱지가 않게 앉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AC 220V를 꺼두면은 우리가 SMPS로부터 스탠바이 전원 5V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보드가 동작하기엔 최소 전원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액정에 화상이 나타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MCU로 전달해서 MCU 폼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서 모니터하고 틀린 게 뭐냐면 SMPS의 메인 전압, 즉 12V, 24V 또는 33V를 기동하기 위해서 바로 메인 스위칭 신호가 AD 보드로 넘어가는 게 모니터하고 틀린 점이다. 거기도 뭐가 쓰냐? 바로 TR이라는 게 들어가요. TR과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SMPS의 스위칭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모든 컨트롤하는 것은 이런 반도체에 의해서 온 오프 하는 그런 스위칭 역할을 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고장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TV 쪽에 수리를 하다 보면은 온 신호를 눌렀는데 스탠바이 5V 말고는 안 나온다. 그럼 메인 스위칭이나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 손상으로 인해서 연산을 못한다. 연산을 못하니까 우리 아웃풋 신호가 연산을 못하다 보니까 신호를 메인 스위칭 회로에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5V와 강제로 파워온 단자에 강제로 스탠바이 신호 5V를 쇼트 시킴으로 인해서 강제 인가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고장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원리가 다 이 스위칭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및 정리회로 이쪽에 여러분이 소자는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ET 많이 들어봤죠? 모스펫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모스펫 또는 뭐 FET, 보통 FET 이렇게 많이 쓰죠. 자, FET가 뭔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FET는 모스펫이라고도 불려지며 반도체 기억 소자로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대규모 집적 회로에 많이 쓰이며 전도 채널 형식에 따라 N채널과 P채널로 구분되고, 채널이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자가 다니는 길을 의미한다. 디지털 회로에서 FET 소자는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역할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 TR은 전류로 제어하지만 FET는 전개로 제어하기 때문에 TR보다 큰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FET이다. FET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의 3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것이 이제 FET의 이제 구조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FET는 보통 우리가 지금 메인보드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SORC 8핀짜리 다리가 8개인 이런 FET를 쓰고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에서는 요렇게 세 발짜리의 요런 이제 FET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형 메인보드라든가 요즘 나오는 이제 뭐 신형 그래픽 카드에서는 로우 RDS FET라는 요런 타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우리가 SYC 8핀 타입이다 그런다. 이 표면 실장 부품이죠. SMD 타입이죠. 다리가 8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8개 나와 있는데 요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하나의 통합 형식이죠. N 채널 2개를 여기다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MP 채널을 갖다 각각 여기 내장을 시켜서 다리만 8개 뽑아오는 거죠. 아니면 싱글 채널이라고 여기다가 다리는 8개지만 FET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얘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이 지금 그 PCB에 우리가 이 표기명을 잘 봐야 된다. 표기명이 TR이나 FET는 Q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Q는 TR이에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늘상 봐왔던 PWM하고 비슷하다 이거 PWM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PWM은 PCB가 U입니다. U. 그러니까 이 PCB 이 소자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초보인 경우는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모르면 일단 표기명을 봐라. 표기명 대분류는 정해졌다 이거죠. 아, 이것이 FET다 아니면 TRU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뭘 봐야 되겠어? 정확하게 초보 스리맨들은 이런 부분들이 핀맵을 이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소스, 드레인, 게이트인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구 판별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게 MP 채널이 2개 있는 듀얼 채널인지 아니면 N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P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양구 판별도 반대 방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이런 이제 소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소자의 특성과 핀맵의 역할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셔야 돼요. 데이터 시트를. 그래서 만약에 AO 4800이라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버터 쪽에서 많이 쓰는 이런 이제 듀얼 FET인데 찾아보면 듀얼 N 채널 FET라고 되어 있죠. 그죠? N 채널 2개가 여기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드레인 소스 여기 보면은 G1, S1, D1, G2, S2, G2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하나가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면은 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FET는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하고 드레인 전류 요것을 우리가 규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30V 6.9A 짜리의 그 FET를 얘기하는 거죠. 전격 그 하나의 규격입니다. 규격.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를 찾아와서 이 VDS 전압이 얼마이고 ID가 얼마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AO 4800이라는 소자를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이 듀얼 N 채널 FET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얘랑 동일한 규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얘보다 약간 높은 값을 갖고 있다. 그건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걸 체크하는 여러분들이 VDS가 30V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20V고 ID 값이 5A짜리야. 그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행히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관계는 없겠지만 하면 바로 어떤 타버리거나 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화가 돼버리겠죠. 물론 이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이 설계할 때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그 높은 그 소자를 보통을 많이 씁니다. 설계할 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그런 소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불량난 소자보다 더 이하의 어떤 값을 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갈 때는 이것이 N채널 FET인가 P채널 FET인가 VDS 값은 얼마인가 ID 값은 얼마인가를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이런 동일 규격의 어떤 소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대체품을 쓸 때 반드시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 그래서 이렇게 8핀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이 많아요. MP 듀얼 N 채널 듀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싱글 채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자를 우리가 할 때 보통 보면 이게 48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800 치면 이 데이터 시트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8핀 FET 같은 경우는 요 품번 앞에 AO나 AP나 FDS를 여기다가 붙여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대부분이 다 나와요. 왜냐면은 이 8핀 이런 것들은 FET는 알파 오메가
AO가 알파 오메가는 회사에 만든 거고, AP는 아나칩스라는 얘기고, FDS는 회어차일도 많이 들어봤죠. 그 회사의 앞에 그 약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 여기서 제일 많이 이 FED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AO, AP, FDS를 붙여서 검색을 하면 반드시 얘는 검색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앞에 이런 그 회사명을 붙이지 않고 검색을 했을 때는 이상한 어떤 데이터 시트가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령도 우리가 옛날 기초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거를 참조해서 요 앞으로 검색할 때는 AO 또는 AP 또는 FDS를 붙여서 검색을 하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 FET도 우리가 이건 SOIC 8핀 타입이죠. 얘는 이제 TO 252 타입이죠. 보통 우리가 디펙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펙 타입. 요게 요렇게 실장 표면이 이렇게 실장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디펙 타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TO 252 타입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FET가 이렇게 PCB 홀에 이렇게 리드가 달려서 이렇게 홀에 뒤에 솔더링 되는 이런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TR처럼. 이런 건 뭐냐면 TO 251 타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IPEC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D팩, I팩은 닉네임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TO 251 타입이냐 252 타입이냐, 물론 여러분들 주문할 때 잘못하면 TO 251 타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요거는 홀 구멍에 리드를 삽입해서 솔더링 하는 거고, 얘는 표면에 얘를 해가지고 표면 실장에다 솔더링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런 TO 252 타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얘는 아까 그 데이터 시트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RDS 값이라고 있어요. RDS 값. 걔는 소스 드레인 간 저항이거든요. 저항. 여기 보면 RDS, 소스 드레인 간 저항. 얘가 이런 디펙 타입, TO252 타입의 이런 SMD 타입의 이런 그 FET들은요, 내부 저항이 많아서 좀 발열이 심합니다. 발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가의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은 고가의 어떤 그 그래픽카드 봤을 때 요 FE2에 히트싱크, 즉 방열판이 덮여 있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것들은 내부 RDS 값이 높기 때문에 이 발열이 심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TV나 아니면 메인 그 모니터 AD 보드도 이렇게 FET가 들어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좋게 좀 단가가 높은 것들은 이 방열판이 덮여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이런 걸 거의 안 쓰죠. SOIC 8핀을 쓰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 요것도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N 채널과 P 채널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D41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AO나 AP나 뭐 FDS 붙였는데 보통 AO를 붙이면 거의 대부분이 검색됩니다. AO41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N채널 FET다. 여기서 FET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N채널이냐 P채널이냐 그런 걸 반드시 써야 되겠죠. 내가 불량난 소자가 N채널인데 자기가 비슷하다 해서 P채널 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작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겠죠. 전류의 방향, 소스와 드레인의 방향이 틀립니다. N채널은 소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 있지만 P채널은 소스의 방향이 바깥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얘는 N채널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는 얘기고, P채널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도 보면 VDS 값이 30V죠. ID가 85A예요. 엄청나게 암페어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옛날에 만능 FET로 보통 메인보드 CPU 전원부 쪽에 고장이 났을 때 뭐 AO 411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썼었죠.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이야 뭐 잘 안 쓰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부 저항이 많다고 그랬죠. RDS 값이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차세대 FET가 뭐냐, 바로 요걸 우리가 D팩이라고 그랬죠. 일명 이제 닉네임 P팩이라고 부르는데 P팩이라고 부르면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로우 RDS FET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로우 RDS. 결론적으로 뭐냐, 이 얘는 RDS 값을 대폭 줄인 거죠. 우리 콘덴사도 전에 콘덴사는 ESR 값, 내부 저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미늄 보통 캔 콘덴서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솔리드 콘덴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폴리머 콘덴서를 얘기하는데 안에 유전체가 전해 콘덴서는 액체 상태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 폴리머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 여러 가지 많은 알미늄 캔 콘덴서는 안에 고체 형태의 그 유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을 많이 줄였다 하는 얘기죠. 줄였다. 그래서 걔를 로우 ESR 콘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또는 이제 뭐 이런 AD 보드, 모니터 AD 보드에서는 우리가 솔리드 콘덴서, 알루미늄 캔 콘덴서를 많이 쓴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니터 쪽에 이 메인보드를 보면 로우 ESR 콘덴서 쓴 것이 거의 없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는 로우 ESR 콘덴서가 100% 고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FED지만 역할은 같아요. 근데 다리 핀 모양은 이렇게 뭐 8개가 나와 있다든가 3개가 나와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FED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PC 데스크탑 메인보드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늘상 전원부에 이런 FET만 보다가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다. 요것도 FET예요. 근데 다리가 똑같습니다. 보면 요게 1, 2, 3번이 소스고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핀맵은. 1, 2, 3번이 소스, 4번이 게이트, 5번부터 8번이 공통 단자로 들어있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핀맵을 알아야 양부 판별이 가능하겠죠.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양부 판별을 해서 문제가 어떤 건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전자회로에서는 주로 이제 FET가 N채널과 P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N채널을 주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N채널 FET가 N채널이 P채널에 비해서 이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보다 2배 정도 빠르다 하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N채널을 많이 쓰겠죠.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스위칭 속도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N채널을 주로 많이 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는 내구성이 좋아 쓴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N채널 FET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FET가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쓴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LVDS 커넥터를 통해서 케이블이 어디 연결된다고 그랬죠? Tcon 보드에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LVDS 케이블 뭐 우리가 이제 TV에서는 51핀을 쓰고 모니터에서 30핀 케이블을 쓰는데 이 단자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신호가 넘어가요. 하나는 뭐냐면 이 스케일러 메인 칩에서 만든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가공 신호인 LVDS 신호와 이 T콘에 또는 패널보드 쪽에 VCC 전압을 건네주기 위해서 이 VCC 전압이 같이 5V 내지는 12V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호가 이 전기 VCC 신호를 바로 넘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MCU로 신호가 들어간다. 트리거 신호가 들어가서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신호가 두 가지다. 모니터는. 하나는 뭐냐?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이네이블 신호를 어디 주냐? PWM이 이네이블 단자로 준다. 즉 백라이트 쪽에 인버터나 드라이버 보드의 PWM은 SMPS PWM하고 완전히 틀리다. SMPS PWM은 VCC 전압 먼저 바로 펄스 온오프 펄스 신호를 내는데 백라이트 보드인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의 PWM은 이네이블 신호가 AD 보트로 넘어오면 VCC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동작을 안 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절전의 어떤 개념이겠죠. 바로 켜진다 그러면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이 많기 때문에 항상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신호를 넘겨줘서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PWM이 온오프 펄스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FET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게이트에 인감으로써 소스의 드레인으로 12V가 온오프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스위칭 펄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들어가냐? 트레이스 1차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LED 백라이트 경우는 뭡니까? 정류회로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이 VCC는 여기 항상 대기라고 눌러도 안 넘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대기 신호가 여기는 N채널 FET, P채널 FET 이런 걸 써가지고 요게 바로 뭡니까? FET가. 이게 스위칭 소자예요. 5V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MCU가 여기 신호를 게이트에 줬을 때 이제 그때서 대기에 있던 5V 신호를 여기 28, 29, 30번 핀을 통해서 바로 T콘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소자가 만약에 불량이 났다. 그러면 VC 전압이 안 들어가니까 T콘이 동작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뭐 영상이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요 스위칭 회로 쪽에 뭐 패널 스위칭 회로 쪽에 요 인가되는 VC 요것도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신호가 나온다 그랬죠.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인버터나 드라이버 보드에 PWM의 이네이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간다. 여기서 연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신호가 또 하나는 어디 들어가냐? 바로 여기가 인버터나 백라이트의 스위칭 회로로 들어가요. 보통 TR을 많이 쓰는데 TR 베이스에 인가를 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바로 뭡니까? 이쪽 넘어가서 인버터 커넥터 또는 드라이버 커넥터를 통해서 인버터나 드라이버의 PWM 이네이블 단자로 이 신호를 전달해 주겠죠. 전달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의 신호를. PWM이 이제 VCC 전압은 가해져 있는 상황이고 PWM에서 야 동작해라 하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스타트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백라이트가 켜지겠죠. 이런 원리를 가진 게 바로 이런 스위칭 소자들입니다. 요런 회로에서 전부 다 그 소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R도 나중에 얘기했겠지만은 우리가 P형 TR 있고 N형 TR이 있단 말이죠. 그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양부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칭 에러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모니터 메인보드나 아니면은 TV 메인보드를 봐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스위칭 회로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는 거고요. 이제 또 그 스위칭 회로 또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이 신호들은 TV 쪽은 하나가 더 들어간다 있죠. 우리가 메인 전압, SMP에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 이 MCU에서 하나 만들어 들어가는 신호가 뭐냐면 바로 메인 스위칭 회로에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간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ET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FET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 하나의 간단한 원리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N채널 FET 구조는 이렇게 P타입의 실리콘 이런 재질에다가 N형 반도체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단자를 뽑아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드레인 단자를 뽑아놓은 거고 하나는 소스 단자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는 뭐냐면 SiO2라는 이산화교소 하나의 이런 부도체 형식의 이런 이산화교소를 내장을 하고 위에다가 하나의 뭡니까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메탈 형식을 넣어서 여기다가 단자를 뽑아놓은 것이 게이트거든요. 게이트. 예, 이렇게. 그래서 얘는 N채널은 이렇게 이제 심볼을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는 절연이에요. 여기 가운데 절연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절연이에요. 정기적으로 절연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는 우리가 양부 판별을 했을 때 게이트 소스 사이는 우리가 다이오드 모드로 놨을 때 전압강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절연이니까 여기가. 그죠? 예. 그래서 이 N채널 FET 심볼은 소스의 방향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스에 드레인을 넣는다. 그러니까 소스의 드레인을 형태로 흐른다는 얘기는 소스가 플러스고 드레인이 마이너스다는 얘기죠. 양부 판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오드 디지털 테스터기를 놓고 소스에다가 플러스 적색 리드봉을 대고 드레인에 흑색 리드봉을 댔을 때 0.5V 전압강화 생기면 얘는 양품이라는 얘기죠. 됐는데 0V다. 쇼트죠, 쇼트. 반도체의 기능을 상실한 하나의 철선으로 동작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쇼트냐 아니면 진행성 불량이냐 0.5V가 나와 있네 0.2V가 나와 있다. 그건 진행성 불량이겠죠. 네. 진행성 불량. 자, 그러면은 P채널 FET는 어떻게 되냐? N타입의 실리콘이라는 이런 기본 베이스 판에다가 P형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박아 놓은 겁니다. 다리를 뽑아 놓은 것이 드레인 소스 똑같이 뽑아 놨고요. 가운데는 어떤 뭡니까? 하나의 이 절연체라는 이산화규소를 놓고 위에다 다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의 전도체 역할을 하는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메탈 형식을 두고 여기다가 게이트 리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P채널은 심볼을 보면은 이 소스의 방향이 화살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부 판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 시트로 P채널이야. 이게 불량이냐 어떻게
판단하려면 드레인에다가 적세 리드봉을 대고 소스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댔을 때 0.5V 전압강이 일어나면 얘는 양품이라는 얘기죠. 됐는데 0V가 나온다. 쇼트죠, 쇼트. 반도체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다 이게 돼 있죠. 그게 하나의 뭡니까? 실리콘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N채널 FET의 동작 원리, 요 동작 원리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여기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요게 뭡니까? P타입 실리콘이 기본 베이스가 P타입이라고 그랬죠. 양쪽에다가 N형 반도체 두 개를 박아놨다. 그래서 다리를 뽑은 게 드레인 소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 여기는 이렇게 신호를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신호를 줬을 때, 양의 신호를 줬을 때 이 채널이 열려서 전기가 통하는 원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극성계의 전하는 청력, 밀어내는 그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성의 전하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것이 쿨롱의 법칙이에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 끈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게이트에 플러스 신호를 줬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P타입이잖아요. P타입 실리콘은 뭐냐면 플러스 정기적 신호를 띤 우리가 반도체다. 그럼 플러스에 플러스를 주니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뭡니까? 청력이 작용하죠. 이 채널이 밀리는 겁니다, 이게. 통로가 생기겠죠. 이걸 채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채널. 채널이 열리면서 뭡니까? 소스에 드레인 전기가 흐르는 거죠. 소스에 드레인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신호를 게이트에다 마이너스 신호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냐 얘기죠. 자, 여기가 P형 반도체니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단 말이죠. 자, 마이너스 신호를 걸었어요.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그랬더니 뭡니까? 서로 다른 극성 전하는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닫히는 겁니다, 이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전기가 통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뭡니까? 이 FET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 N채널 FET는 항상 게이트에 어떤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이런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이런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채널이 열리는 거고, 게이트는 뭡니까? 이제 P채널은 음의 신호가 여기 들어와야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채널이 열린다, 이런 개념이죠.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떤 그 양부 판별이라든가 어떤 원리 이야기가 좀 쉽겠죠. 이것이 우리가 FET의 원리고 구조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FET가 뭐야? 사실 그래요. P형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와 그러니까 플러스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와 그 마이너스 그 N형 그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를 이렇게 합쳐서 만들었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절연체를 놓았고, 어떤 전기를 줬을 때 전장에 의해서 채널이 열리는 방식을 썼는데, 거기는 이 쿨롱의 법칙이 적용돼서 동작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R을 좀 볼게요. TR. 요 지금 SOT 지금 323 타입의 TR은 지금 저쪽에 메인보드 쪽이나 많이 써요. 요것도 많이 쓰고, 이제 또 어디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SMPS 쪽 메인 스위칭 회로 거기도 많이 쓰고, 또 TV 메인보드 쪽에도 많이 씁니다. 요런 TR들은. 자, TR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TR이란 BJT라고도 불리우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PNP 또는 NPN 형태로 접합한 구조의 소자로 전류의 흐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만든 회로 구성에서 중요한 반도체 소자이며, 어떤 제어를 하면 전류를 잘 흐르게도 할 수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다. 스위칭, 검파, 증폭 작용을 하는 전자회로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데 컴퓨터, 모니터, TV 제품에서는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스위칭 회로에 스위칭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TR은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의 3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TR이라는 원리고요. 사실은 그래요. FET하고 TR하고 보면 비슷한데 단지 이제 뭐냐, 얘는 전류로 제어하느냐, 어떤 전개로 제어하는 그 차이죠. 그러면 TR을 보면 이 단자들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절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FET는 전개로 제어하니까 절연이 돼 있지만은 얘는 아니죠. 그래서 이 단자가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인데 FET 비교하면 이 베이스가 하나의 뭐 게이트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컬렉터가 드레인 역할을 하는 거고, 에미터가 소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반도체가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반도체를 뭐라 N형 반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N형.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띈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형과 P형을 하나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PNP잖아요. 이 P형 반도체를 양쪽에 놓고 N형 반도체를 얇게, 요 막을 얇게 하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 이게 PNP형 반도체예요. 이게 TR이에요, TR. 그래서 PN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꾸로 얘 같은 거 NPN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얇게 접목을 해서 P형을 붙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NPN형 반도체다. 그래서 이런 TR이 모양은 같지만 역할은 틀리다 이거죠. 전류의 흐름이 틀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지금 PN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에미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미터는 PNP형 반도체는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NPN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방이 바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방향이 틀려요. 이 사실이 화살표 방향을 놓게 되면 FET는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N채널 FET예요. 이 NPN형 TR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P채널 FET 구조랑 이 화살표방이 같단 말이죠. 화살표방이 반대예요, FET랑. 그러니까 역할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화살표 방향대로 다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이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부도체에 전기가 아무도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동작하는 겁니다. 이때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즉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양의 신호를 주게 됐을 경우, 음의 신호를 주게 됐을 경우 그런 경우가 틀린다는 얘기죠. 얘는 N형 반도체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렇게 이게 입력부라는 얘기죠.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예. 이게 출력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흐르려면 여기가 에미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르면서 전제 조건은 음의 신호가 베이스에 이 바이어스 전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 얘는 뭡니까?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신호가 들어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신호죠.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컬렉터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이 입력부란 말이죠. 입력부가 온돼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오는 출력부가 온된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플러스 신호니까 얘는 베이스에다가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FET하고 반대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이런 신호가 들어와야 여기가 5V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베이스에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열립니까? 스위칭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신호가 양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기 심볼을 보면 심볼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흘리게 돼 있죠. 이 화살표가 바깥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의 신호가 베이스에 가해줘야 입력부가 열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출력부가 열리면서 5V 신호가 컬렉터 에미터로서 이 에미터는 어떤 뭐 최종 부하하고 연결되어 있다가 콘덴서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얘를 통해서 뭐 IC로 공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FET하고 TR은 요 화살표 방향과 이런 걸 잘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어려운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도 PNP TR과 NPN TR을 봤을 때 NPN형 TR을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보다 2배 빠르다 하는 측면에서
NPN 티어를 많이 쓴다. 근데 이제 스위칭 rel에서는 보통 전류의 방향 그런 신호 때문에 NPN과 PNP를 조합해서 많이 쓰죠. 또 예.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알면 되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런 것들은 찾기가 좋아요. 요렇게 지금 요 TR은 우리 어디 많이 쓰냐면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요런 건 TL431 같이 션트 레귤러 같고 우리가 피드백으로 쓰는 거 비슷한데 우리가 항상 뭡니까? 이 기호를 뭐라 그랬죠? 기호를. 이 Q예요, Q. 포토커플러 저 TL431은 뭐 U로 되어 있든가 뭐 다른 뭐 형태의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봐야 돼요. 이런 거 찾기가 좋은데 이런 거는 3FT라는 거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에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공식 카페에 보면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찾아도 잘 모르겠다. 이 SMD 코드가 좀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없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3이 대분류고 이게 소분류라고 보면 되는데 3 라인을 찾아서 FT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식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뭐 프린트 할 필요는 없고 그걸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죠.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SMD 코드집을 찾으면은 얘는 이거 가지고는 NPN이 PM, 물론 이걸 우리가 NPN이냐 PM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요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 핀 맵을 찾을 수 있는 테스트하기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SMD 코드집을 찾아보면 얘는 BC816AW라고 풀네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킹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괜히 조그마다 보니까 요걸 볼 수 있는 이런 코드북을 만들어서 아마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얘 풀네임은 BC8AW다. 찾아보니까 얘는 뭡니까? PNPTR입니다. PNPTR. 예. 그러니까 이게 PNP인데 NPN이었으면 회로가 동작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초보 시절에는 데이터 시트를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번역기를 넣어서 번역해서 좀 보시고 그런 게 중요한데 글쎄 뭐 한마디를 더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우리 그 공식 카페나 이런 그 유튜브에 우리 그 고객들을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를 검색을 안 하시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을 원하는데 이 모든 게 좀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단계를 무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떤 실력 배양에 많은 그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 강의를 좀 더 많이 들으라고 많이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무조건 데이터 시트는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쓰는 데이터 시트는요, 가능한 여러분들이 그냥 에어버리세요. 에어버리세요. 그러게 좋죠. 언제 바쁜 시간에 뭐 그걸 다 찾아 뭐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 보면 검색하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TR류, 뭐 FET류, 다이오드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거기다 저장해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스위칭 TR의 동작 구조를 좀 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NPN-TL이다. 양쪽에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놓고 가운데다가 P형 반도체를 얇게 접목을 해가지고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NPN형 TR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다이오드도 PN 접합이에요. P형 반도체가 N형 반도체를 놔가지고 우리가 그 만든 것이 다이오드다. 그게 PN 접합 다이오드. 다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다이오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요. 구조를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뭡니까? 다리를 3개 뽑아놨는데 결론적으로 다이오드 2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방향을 어떤 식으로 공통단자로 해서 방향을 공통단자로 이렇게 베이스를 뽑아놨냐에 따라서 NPN과 PNP가 되는 겁니다. 자, NPN형, PNP는 어떻게 됩니까? P형 반도체 양쪽을 놓고 가운데 N형 반도체를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PNP다. 다리를 이렇게 보면요. 이 다이오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뭡니까? 커넥터,
마이너스 단자를 공통으로 뽑아놓은 것이 베이스다. PNP는. NPN이 뭡니까? 캐소드 플러스 단자를 공통 단자로 뽑아놓은 것이 뭡니까? 이 베이스다. 이런 거죠. 이 심볼을 보면 NPN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를 공통으로 뽑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베이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PN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흐르는 거예요. 요렇게 베이스에서 요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니까 당연히 베이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요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나간 거고, NPN형은 여기서 보면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르는 마이너스를 공통단자로 해놨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TR은 여기다가 양의 신호를 바이어스 전압으로 가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고, PNP는 베이스 단자에다가 마이너스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줘야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이게 PNP TR의 역할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의 어떤 전압, 베이스하고 에미터 요거, 베이스 에미터 여기가 입력부고 컬렉터 에미터가 출력부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전철 개찰구를 얘기할게요. 베이스 에미터가 뭡니까? 이 전철, 우리가 전철표 놓는 투입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전철을 사갖고 투입구에 넣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깅을 하겠죠. 그 태깅하는 그 교통카드 단말기 쪽이다. 안 되면 이 게이트, 이게 컬렉터 에미터가 이 게이트 출입문이라면 게이트란 말이죠. 이 게이트가 열리겠습니까? 여기다 무슨 태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수단을 써서. 그거라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태깅 안 하면 이 게이트는, 전철 게이트는 평생 열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부도체다 이거죠. 어떤 입력부에 됐을 때 열리면서 얘가 뭡니까? 도체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온 오프 하는 하나의 스위칭 역할로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모니터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증폭형보다는 TR을 많이 쓴다. 하지만 어떤 악단들의 어떤 앰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 TR이 증폭용 신호죠. 증폭 신호를 쓰는 거죠. 바이어스 산업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뭐 틀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NPN-TR의 동작 형태를 보면요. 자, 아까 FET 얘기를 했죠. 자, NPN-TR의 역할, 이 동작 원리를 보면 여기가 지금 뭡니까? 컬렉터가 요 가운데가 이게 지금 뭡니까? NPN, 여기가 컬렉터가 N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 가운데가 P형이라고 그랬죠. P형 반도체죠. 이 바이어스 전압을 0.8V 이렇게 가해줬을 때, 자, 전기가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해줬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이니까 여기는 낮게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줘요. FE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딸려오면서 쿨링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고 여기 들어오는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에 따라서 얘가 일로 다 흘러버리는 거죠. 얘는 약간의 뿐이 흐르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높은 전위에 걸어준 이 전압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해서 흐른다. 이렇게 갈래다가 이렇게 흐른다. 이것이 TR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NPN형 TR은 여기다가 항상 바이어스 전압이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전기가 흐르게 돼 있다. 그럼 PNP TR은 뭡니까? 여기다 음의 신호를 걸어야 되겠죠. 네, 음의 신호를. 물론 걸리는 전압은 약간 틀리겠지만, 네, 요게 구조입니다. 구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지금 TR은 요 세 가지 형태를 많이 쓰는데, 요 C5707 요거는 이제 보통 옛날에 모니터 쪽에 그 SMPS 립스보드 쪽에 좀 옛날에 많이 좀 썼었고요. 근데 요즘 안 쓰고 있죠. 주로 쓰는 게 두 가지인데, 요런 것들은 주로 이제 메인보드나 TV나 아니면 SMPS 쪽에 스위칭회로 쪽이 많이 쓴다. 그래서 특히 요런 이제 SOD323 타입의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 한 얘기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SMD 코드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주 작은 크기의 소자는 크기가 작아 소자의 플레임 품번을 제조 공정에서 소자의 레이저 각인이 어려워 약층의 품번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의 품번으로는 데이터 시트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SMD 코드북을 이용하여 해당 소자의 품번을 검색하면 해당 소자의 플레임을 찾을 수 있어 플레임으로 해당 소자의 데이터 시트를 검색할 수 있다. SMD 코드북은
구글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저희 공식 카페에 업로드된 SMD 코드북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된다. 자, 요거는 앞전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 3FT라는 요거 갖고 찾아가고 안 나온다고 우리 공식 카페에다가 많이 문의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이제 잘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코드북에 올려진 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다운받으면은 이 양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파일로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3이 여기 대분류죠. SMD 코드, 코드 뭐 페이지하고 요거 3이죠. 3을 찾고 FT잖아요. FT. 여기 3FT 나왔네요. FT 찾으면 얘가 품번이 뭐라고 나오죠? 품번이. 예. 품번이 플레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찾아오면 이렇게 플레임으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MD 코드북은 요런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PMP냐 NPM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 전류 값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전격 규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코드북을 이 코드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웹상으로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링가 많이 나오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죠. 이 다이오드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쓰는데 다이오드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이오드란 전류를 한쪽 방향인 순방향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류를 흘리는 반도체이다. 다이오드의 재료는 실리콘, 게르마늄을 사용하며 다이오드의 용도는 전원장치에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는 정류기로서의 용도, 라디오에서 고주파를 꺼내는 건파용, 전류의 온오프 제어를 하는 스위칭 용도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이오드는 반도체 소자 중 트랜지스터와 함께 전자로 구성의 중심 소자이다. 다이오드는 플러스 측인 애노드와 마이너스 측인 캐소드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자에 띠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캐소드 단자이다. 자, 요것이 이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도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정류용과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이런 형태의 다이오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이오드. 여기 보면 이런 거 많이 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게 다 다이오드죠. 이게 다이오드. 여기 다이오드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이오드는 표기명이 여기 보면 요 D라고 돼 있죠. D. 다이오드 약자 D라고 돼 있는데 여기 왔을 때 Z라고 붙은 게 있어요. Z. 모양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흡사해.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데 ZD는 제너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하고 제너 다이오드는 완전하게 그 뭡니까? 이 역할 자체가 틀려요. 역할 자체가. 즉 회로에 얘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지 정방향, 순방향을 연결했을 때는 뭐 회로가 쇼트가 납니다. 역방향 특성을 위한 것이 제너 다이오드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다이오드는 항상 이게 D다. ZD로 앞에 Z가 붙었냐 아니면 D만 돼 있냐 따라서 여기 판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는 제너 다이오드가 생겼는데 이걸 다이오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기겠죠. 어떤 회로가 뭐 전소가 된다거나 뭐 동작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참 예전에도 제가 수리할 때 뭐 컴퓨터 가게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TR하고 FET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FET에 TR을 달고 TR 자리에 FET 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콘덴사도 전에 콘덴사는 극성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데 정삽을 하는 역삽을 해서 넣으니까 SMP에 전원 넣으니까 콘덴서가 삐익 하더니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게 좀 덜, 뭐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이 PCB 기염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흡사해.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여기다가 무슨 표기명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감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열화가 되면 그런 표기명도 많이 지워지고 그럽니다. 심볼을 보면요, 이렇게 띠가 있어요, 띠가. 여기 띠가 있죠, 띠가. 요게 띠가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PN 접합이라고 했죠. 이 다이오드도 PN 접합입니다.
이게 P, N 접합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다이오드는 TR도 그렇고 FET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P형 플러스 정기적 특성인 반도체와 마이너스 정기적 특성을 띤 N형 반도체를 접합했다. 그래서 얘를 P형과 N형을 접합했다. 그래서 얘를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얘기를 초기에 많이 썼어요. 그다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용어를 다이오드에서는 플러스를 우리가 에노드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우리가 캐소드다. 그래서 에노드 단자, 캐소드 단자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에노드 캐소드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런 표준 용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 초보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것은 심벌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만 전류가 흐르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는 못해요. 만약 이렇게 전류를 흘렀다면 뭡니까? 파괴가 되겠죠. 예, 어느 순간에. 그래서 뒤에 또 뭐 그래픽 갖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오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동작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의 다이오드는 이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 1N4148이라는 이 다이오드입니다. 스위칭 다이오드인데 얘를 찾아보면요. 패스트 스위칭 다이오드 1N4148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뭡니까? 100V 1A짜리 이 다이오드입니다. 얘도 규격이 있어요.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규격을 찾아봐야 되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전기전자 기초 과정이 좀 자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건 규격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스위칭 다이오드 메인보드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 데스크탑 메인보드 스위칭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요 다이오드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SOT23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찾아보면 꼭 TR하고 똑같아. TR은 표기명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Q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다이오드 D라고 되어 있습니다. D라고. 여기서 보면 이건 TR이잖아요. 이거 TR인데 요 Q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흡사해요. 그 A7T를 찾아봐야 된다고. 이 A7T는 뭘 찾아보라고 그랬죠? SMD 코드 뭘 찾아보면 얘 풀네임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걔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BAW56이라는 지금 A7T라는 요 타입은 SMD 코드볼 찾아보면 풀네임이 BAW56이라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어떤 그 전격 규격도 나와 있죠. 근데 얘는 보면요, 다이오드가 이 방향이 틀려요. 이렇게 여기가 1번, 2번, 3번이죠. 1번, 3번. 1번이 에노드, 3번이 캐소드. 여기 2번 단자가 캐소드, 여기가 에노드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시트 찾아봐서 이 방향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간정한다면 양분 판별할 때 얘는 불량으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시트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좀 잘 찾아보시고 해야 된다. SMD 코드북은 오늘 아마 당장령 뽑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비슷한 게 있어 이 D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품번 요 Q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찾아서 SMD 코드북 찾아서 진짜 이런 것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시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쇼트키 다이오드 또 정류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 다이오드는 D, 제너 다이오드는 ZD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제너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의 정의를 좀 내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 재질로 역회복 시간을 제거하여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개선한 소자로서 SMPS 2차단 정류용 소자로 많이 사용되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어떤 전압에서 안정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일정한 전압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정전압 소자이다. 즉, 외부 온도나 부하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정전압 회로란 의미이다. 반드시 회로에 역방향으로 접속해 주어야 한다. 쇼트키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는 플러스 극인 에노드와 마이너스 극인
캐소우드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자의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인 캐소우드이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요런 거, SMD, SS34라는 요런 그 쇼트키 다이오드도 특히 이제 모니터 메인보드 쪽에 많이 쓰죠. 스위칭 쪽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2번 단자라는 AC 형태의 신호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메인 스위칭에 대해서 전압을 만들어주면 이제 뭡니까? 그 5V 전기가 어디로 들어가죠?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IC 쪽에 공급을 해준다. 그때 요걸 많이 쓰죠. 이런 거. 요거. 요 띠가 있는 쪽이 뭐 캐소드, 띠가 있는 쪽이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여기 플러스고. 그래서 얘는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는 재질을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실리콘 재질을 쓰느냐 아니면 게르마늄 재질을 여기다가 첨가해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패스트 리카버리 다이오드라는 그런 것들은 패스트 뭐 울트라라고 이런 그 용어가 쓰인 데이터 찾아보는 것들은 전부 다 게르마늄 재질을 썼다. 그럼 뭐냐? 게르마늄 재질을 쓴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와 일반 이런 다이오드, 즉 실리콘 재질을 쓰는 우리가 SMPS 정유회를 쓰는 그런 그 브릿지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실리콘 재질입니다. 뭔 차이가 있냐? 스위칭 속도가 틀립니다. 스위칭 속도가. 자, 게르마늄 재질은 턴온 전압, 즉 전기가 흐르는 시점이 3V를 가했을 0.3V를 가했을 때 전기가 흐르는 거죠. 스위칭 속도 빠른 거죠. 스위칭 속도가. 0.3V, 0.1V를 안 흐르다가 2V, 0.3V를 가했더니 기하급수로 전기가 흐르더라 하는 그 턴온 전압이 0.3V로 빠른 거고요. 실리콘 재질의 뭐 브리지 다이오드라든가 정류 다이오드 이런 다이오드, 스위칭 다이오드는 실리콘 재질을 썼어요. 걔는 턴온 전압이 0.6V입니다. 0.6V로 인해서 스위칭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항상 2차단의 그런 쪽은 보통 우리가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를 많이 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 많이 이런 것들을 써요. 이런 것들을 여기 회로에 보면. 그럼 보시면 이런 것도 찾아보면 얘가 뭡니까? 40V 3A짜리 그 SS34 같은 경우는 40V 3A짜리 이 지금 저 쇼트키 다이오드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제너 다이오드도 보면 이렇게 규격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몇 볼트형이냐? 그러니까 여기 제너 다이오드는 5V형이 있고 뭐 12V 있고 18V 있고 24V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재질을 갖다가 반도체를 얼마큼 그 도핑이냐에 따라서 얘가 5V형이 있고 뭐 12V용이 있고 24V용 이러잖아요.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잘 써야 돼요. 1N4740A라는 이런 거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 역방향 특성. 회로에 즉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회로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여기다가 역방향으로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역방향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접속해야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얘가 뭐 12V를 가해줬다. 그럼 이게 5V형이다. 그러면 뭡니까? 5V만 얘가 나오는 거, 5V만. 어떤 전압을 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뭡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부 온도나 부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키다. 5V 제너다면 5V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2V를 가해줬다. 2V만 나오는 거죠. 이 이상이 가해졌다 그러면 이 5V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어디 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SMPS에 그 스위칭 할 때 PWM에 VC 전압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콘덴서를 통해서 제너 다이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일정한 전압을 VC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일정 온오프 펄스가 제대로 항상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많이 쓴다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게르마늄 재질 여기서 리버스 리카바리 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온 오프 할 때 오프하게 되면 이 실리콘 재질은 역방향으로 전류가 조금 흐르다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 속도가 느리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얘는 뭡니까? 온 했을 때는 역으로 흐르는 회복 시간 즉 리버스 리카바리 타임이 없더라 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빠른 스위칭 그 회로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주 흡사하죠? 다 일반 스위칭 다이오드하고 제너 다이오드는 틀립니다. D라고 되어 있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ZD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 이 글자 표기명이 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한데, 어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너 다이오드하고 이런 다이오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 표기명을 잘 보셔야 돼요. D로 되어 있냐, 앞에 Z가 하나 더 붙었냐에 따라서 이게 제너 다이오드다, D나 다이오드다. 그래서 역할이 틀리는 거고, 특히 회로에 역방향으로 접속해 주다 보니까 잘못하면 쇼트가 된다. 그럼 이게 왜 쇼트가 되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달아준다 그랬죠? 제로 다이오드 심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하지 않습니까? 이 심벌이. 그럼 이게 역방향이니까 얘가 5V다 그러면 5V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달아주고 이걸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달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똑같이 이렇게 정방향 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턴온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죠? 얘는 0.6V예요. 0.6V만 갈아주면 얘는 철선이 돼버리는 거야. 회로 쇼트죠. 나가버리죠. 쇼트잖아요. 쇼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턴온 전압이 0.6V 보니까 이렇게 정방향으로 접속할 때는 얘는 이렇게 흘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 시키는 결과가 온다. 제로 다이를 이렇게 정방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회로가 뭐 휴즈가 나가든가 뭐 안에 크게 대파가 돼버리겠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다이오드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했다. 접합을 하게 되면 가운데 이 전기가 통하지 않은 하나의 그 특수 공간이 생기는데 얘를 공핍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핍층. 이 공핍층 때문에 턴온 전압이 있는 거예요. 이 공핍층, 이 절연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를 여기에서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가 전자와 전공이 존재하던 이 절연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공간, PN과 N형을 접합했더니 이런 공간이 하나 생기더라. 이를 통과하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전압을 실리콘, 여기 보면 이제 실리콘 재질이죠. 실리콘 재질은 0.6V 이상을 걸어줘야지 P형에서 N형, 이 공핍층을 뚫고 전기가 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괴르마늄 재질은 뭡니까? 0.3V를 걸었더니 공핍층을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 PN을 접합하게 되면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공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곡선을 보게 되면 자, 이 일반 다이오드는 쭉 여기서 가다가 0V에다 여기다 0V 시점이죠. 0.1V, 0.1, 0.5V, 0.6V를 가야 했더니 여기서부터 통하지 않다가 0.6V를 가야 했더니 기하 없이 전기가 흘러서 도통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는 뭡니까? 혈의 역방향으로 있죠. 전기를 역방향으로 쭉 가해서 어느 전압을 가해줬더니 여기에서 안정화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를 정전압 다이오드다 얘기합니다. 5V형이다는 24V를 걸어도 5V, 12V다, 뭐 60V를 걸어도 12V. 어떤 전압하에서 안정화하는 이 재질 특성으로 인해서 안정화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회로에 데미지를 안 주더라. 그래서 어떤 그 정밀한 전압을 가해주게 할 때는 반드시 제너 다이오드가 연결돼서 이런 제너 다이오드가 연결돼서 회로의 구성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MPS 쪽에 그 스위칭부 쪽에 한번 보세요. 뭐 고급형 제품들은 제너 다이오드가 붙어가지고 PWM, SMPS, PWM 그쪽에 VC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길 잘 여러분이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스위칭도 빠르고 여기서 보면 실리콘 재질의 그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니까 온 상태에서 오프라니까 전기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추더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역회복 시간입니다. 역회복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좀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게르마늄 재질을 쓴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 리버스 리카바리 타임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역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고 바로 여기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온, 오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리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가고 또 이렇게 가, 이렇게 딱 여기서 흐르고 이렇게 하고 요런 역회복 시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 재질의 우리가 정류 다이오드들의 그런 특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왜 그냥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 왜 쇼트키 다이오드를 왜 씁니까 도대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 찾아보면 뭐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울트라 리커버리,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이렇게 막 용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런 거를 암시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실리콘 재질의 이제 정류 다이오드고 요렇게 생긴 거 제너다이는 보통 요렇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다른 형태도 있는데 근데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게도 있고 싱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재질은 0.6V 이상이 턴온 전압이다. 게르만 재질은 0.3V다. 양분 판매할 때 쇼트키 다이오드 측정 얼마? 0.3V 나오죠? 바로 턴온 전압. 즉 전압 강하 0.3V 다이오드 모드 있을 때 0.3V. 실장 상태에서 뭐 0.15 뭐 이렇게 나오는데 떼어서 쟀을 때는 0.3V 나오고 얘는 0.5에서 0.6V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턴온 전압이 다이오드 회로 시험기에서 멀티 테스터기에서 전압을 가해준다는 얘기는 여기 전압을 가해주는 거겠죠. 여기 통과할 때 우리가 게이지에 나타나는 전압이 턴온 전압입니다. 턴온 전압. FET도 마찬가지죠. TR도 마찬가지겠죠. 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국 다 접합을 해서 붙여놓은 것이 다이오드 TR, FET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할 또 이런 어떤 구조를 알고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그 메인보드 구성 중심 소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과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양부 판별에 도움이 되고 또 회로를 구성하고 이런 회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필터링 회로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클릭,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